이렇게 칠판 놓고 뭐 일하는 것, 얘기하고 하는 것은 제가 거의 뭐 달인급인데, 이제 줌 앞에서 하니까 성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막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제가 그거를 조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제 얼굴이 안 나왔구나. 제 얼굴이 이제 보입니다. 제 얼굴 보이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어, 반갑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음,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가능하면은 이제 그 성공 중에서도 꿈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그 글로벌 서울 글로벌 비전 센터 소속인데 요즘은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에 있는 1년 6개월 정도 된 센터를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어, 365를 받아들여서 이제 그걸 하기로 했고, 근데 이제 5만 PB의 기적이나 365나 사실은 그 맥락이 똑같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잠깐 그 얘기 조금만 하고 넘어가면 오늘 한 분이 이제 세 번째 미팅을 했는데, 예, 그분이 옛날에 그 화장품 회사로 무슨 유명하던데 어쨌든 거기 세일즈를 오래 했고 지사장 아니, 지사장이 아니고 뭐 지역 총판 뭐까지 갔다 가려고 했는데 제주도가 워낙 이 배타적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가고 꿈을 접어야 되는 뭐 그런 경험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뭘 하냐면 옷가게를 하시면서 이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미팅을 했는데 제 예상으로는 이분이 온팽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계획했던 지금 우리 오만 PB의 기적 같은 경우도 그 나는 하겠는데 다른 사람 2명 찾는 거 어렵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도 이쪽에서는 제가 그 팀을 같이 도와주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꿈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찾아와서 그분들하고 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오늘 미팅은 이 제주에 와서 물론 제 나이는 전혀 아니고 제 밑에도 아니지만 제주에 와서 이 365라는 꿈을 펼칠 때 가장 어, 가능성이 높은 분이 하고 대화를 했다. 그래서 지금 벌써 5월에 2명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 2명은 끝났고 그 밑에 사람이 한 분이 5월 안에 벌써 들어오겠다고 거의 확답을 한 거죠. 그리고 이쪽 라인에서는 5월 끝났고 6월에 해야 될 분이 한 명 왔고 7월에 해야 될 분까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것을 저희가 이제 사업 비전을 얘기하면서 되게 재밌는 것은 사업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의 성공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이 사업보다 사업에 대한 방식, 비전 이거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제가 미팅을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 아주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입장이냐면 처음에 사업 설명을 한번 하고 사업 설명한 사람들 혹시 가능하면은 얼굴을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 좀 켜주세요. 그래야 제가 신더나 얼굴 보면서 하게. 에, 사업과 사업에 대한 그 구조나 방식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그분이 오케이 하면 그 다음에는 2명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에 대해서 왜 성공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성공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런 것이 이 사업을 어떻게 일으켜 나가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박학일 회장님이나 또 다른 분들 강의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해요. 어, 센터에 와서 얘기를 들으면 오케이. 그런데 센터 문을 탁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사업의 문제라기보다 사업의 방식의 문제라기보다 무엇이 문제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데에 대한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흔들림이에요. 사실은 제주 쪽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김아무개란 분이 있는데 이분 때문에 육지에 있던 그 국장님 한 분이 내려와서 1년 6개월 동안 이 사람 중심으로 100만 갑을 해서 300명, 320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일 꼭대기에는 이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니까 이 국장님이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야 돼. 여기 있어야 돼. 근데 이분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못 잡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흔들 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와서 강력한 그 비전을 가지고 이분들을 계속해서 어, 자리 잡기를 하고 있고 이분들의 꿈을 다시 만들어주고 있고 그다음 이분들의 성공에 대한 어, 생각들을 다시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봐도 성공에 대한 개념이나 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이 제주도에서 견뎌내고 또 제가 여기에서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계속적인 에너지와 힘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음, 구체적으로 이 성공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꿈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축하를 드릴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본 지도 얼마 안 된 인간이 무슨 축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 땅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시고 그리고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이런 미팅을 할 수 있는 어, 있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오신 여러분들은 다 성공자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성공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국을 오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 큰딸이 이지매를 당해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자살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회사를 다시 브라질에서 재기하려고 회사를 시작했다가 다 놓고 왔어요. 와서 우리 아이랑 함께 3년을 지나면서 이제 티격태격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보면 살아있다는, 이 땅이라는 곳에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아, 그런데 성, 그렇다면 이걸 좀 더 나아가면 우리 박한근 회장님께서 요즘 그런 얘기 하시죠. 뭐 양자역학이니 뭐 이런 역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의 지금 성공한 이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이 솔직히 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이 모습 자체는 성공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기에 시작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공한 이 모습이 내 마음에 흡족한 성공의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요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현재 나의 삶의 이 상태, 오늘 이곳에 와 있는 이 상태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성공해 있는 모습이고, 그러나 그 모습이 나의 마음에 아직 차지 않는다 한다면 그것은 그 다음에 내일이라는 그 날에 나의 모습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 나가는 작업을 오늘 시작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오늘 나의 이 모습의 성공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생각을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오늘 나의 이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은 내가 과거에 그려놓은 모습. 이거 받아들이기 되게 힘듭니다. 내가 과거에 나의 삶에 지금 제가 딱 60인데 60년 동안 어렸을 때 제가 제 자아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제 머릿속에 주입되어진 어떤 사고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어른이 되면서 저 스스로 독립적으로 저의 보는 것, 듣는 것,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머릿속에 생겨진 세계관과 지식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고민되는 이 고민들이 그려놓은 그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인쇄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활판 인쇄소. 거기에 납덩어리로 뭐 기역자, 니은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종이도 많았고.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그걸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서 이것저것 했어요. 그런데 그때 했던 생각, 그때 했던 원망, 그때 가졌던 기능, 그런 기능들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어, 이제 심리학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부모님이 너무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칩시다. 그럼 알코올 중독자였으면 부모님 밑에서 얼마나 고생이 됐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코올 중독자는 난 절대 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속으로 하루 종일 되냅니다. 나 싫어. 우리 아버지 싫어. 나 알코올 중독자 안 될 거야. 그런데 애석하게도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분들 95%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95%가 폭력적인 사람이 돼요. 제가 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왜 그러냐면 나 그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처럼 하면 머릿속에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모든 어려움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그러니까 그 하지 말아야지는 끝에 나오는 한 단어고 내 머릿속의 이미지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보아왔던 것, 들어왔던 것,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것, 그 생각했던 것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 애터미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복이 있는 분들인 게 박강길 회장님하고 이 애터미에서 석세스라든가 아니면 원데이 세미나라든가 를 통해서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몇 건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쓰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정말 바꾸어주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그 꿈을 그리는 그 그림이 한 번 썼을 때, 두 번 썼을 때, 세 번 썼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결국 나의 내일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은 실질적으로 나의 생각은 나의 미래의 나의 모습이에요. 그럼 한번 잠깐 이런 얘기는 정말 박학래 선생님이 너무나 많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식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 이 생각은 뭘까요? 제가 한 3년쯤 전에 그 마리아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걸 쓰는데 한 7년 정도 걸렸습니다. 되게 오래 걸렸죠? 14년. 근데 이걸 왜 썼냐면 머릿속에서 이 마리아의 고백이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걸 안 빼면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이 머릿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엇을 해도 하나에 집중이 안 돼서 이걸 빼야 되는데 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3년 전에 한 2주 정도를 제가 한 5시간씩을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걸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걸으면서 이게 머릿속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책이라는 것으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머릿속이 비어요. 근데 머릿속에 있던 그 14년의 생각은 어느 날 책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져서 나왔다는 거. 이건 신기한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오늘 하고 있는 성공의 5가지 패턴이라는 이름인데 이것도 이제 어느 날 책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성공의 5가지 패턴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은 제가 거의 10몇 년 전에 회사가 망가져가지고 이 회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막 노력하면서 쓰고 그리고 공부하고 했던 것들을 정리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십몇 년이 지나서 오늘 제가 그러한 생각으로 살고 있고
나의 삶이 그 방향으로 틀어져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성공은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공의 8단계, 우리 애터미에서 성공의 8단계죠. 성공의 8단계는 네트워크에서 성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했다고 할 때의 성공이 애터미에서, 어, 임페리얼이 되는 것이 성공이겠느냐? 이 질문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임페리얼이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성공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제주도에 있는 국장님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해서 지금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민이 뭐냐면 내가 8년을 더하면 임페리얼 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쭉 해나가는데 문제가 딱 발생하면 그 문제 앞에 딱 섭니다. 근데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꿈의 영역이에요. 내가 설정해 놓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점이 나를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공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성공해서 축하드립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성공은 우리 개인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것의 성공의 크기가 작고 클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요거는 과거에 생각했던 성공의 모습이 오늘 그려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작아. 그러면 오늘 이 순간에 그 성공의 크기를 크게 키우면 돼요. 그러면 그 꿈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 성공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는 나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전에 일단 성공에 대한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어저께,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우리 셋째 딸하고 얘기를 하다가 성공이 뭐야? 그랬더니 성공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성공이야. 이렇게 정의를 그 친구는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이라는 그 성공이 나는 내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는 게 성공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그럼 그거는 리스트를 적어봐야 돼요. 아직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시도해야 됩니다.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포기하고 시도하고 해보고 그래서 계속해서 시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됐을 때 아,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구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꿈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죠? 어, 그래서 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거구나. 그리고 커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평생 동안 이걸 해도 괜찮겠구나. 그리고 큰 것이,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정말 보람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큰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어른이 된 사람이나 어린이나 상관없이 그 꿈은 내가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찾아 나가야 돼요. 찾아 나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꿈을 찾는 방식이 있어요. 꿈을 쫓는 방식은 뭐냐면 제가 이제 달팽이 비유를 많이 들어요. 그 교육학자 중에 피아제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어요. 이 피아제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어린 아이는 그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 속에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성장할지,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씨앗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그 씨앗에다가 어,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빛을 주고 환경을 조성해주면 그 씨앗은 자기의 원래 모습대로 자라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을 그 원래 모습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옆에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이지 무엇인가를 집어넣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그 피아제가 얘기한 그
교육 체계를 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교육이 잘 안 되고는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달팽이에 대해서 이 책을 쓰려고 고민하다가 달팽이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달팽이가 처음에 알에서 딱 깨어나면 되게 조그매요. 그런데 그 달팽이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쭉 보면 달팽이가 태어날 때부터 요 머리에다가 집을 얹고 나옵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달팽이는 걔한테 먹을 것, 습도, 온도, 요거만 잘 챙겨주면 얘는 시간이 되면 꼼지락꼼지락하고 뭘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몇 주 지나면 얘가 거의 투명하지만 달팽이 집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근데 확장시켜 나가는데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어느 크기 정도 되냐면 자기의 몸이 크는 만큼 확장해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꿈을 찾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성공한 이 상태의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님과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전투력이 강하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5살 딱 됐을 때 딱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원투쓰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도 난 도망가고 나도 도망가려고 하다가 못 도망갔어요. 너무 조그매가지고. 그래서 딱 보니까 원투쓰리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형이나 누나처럼 도망갈 순 없고,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 두 양반을 원투투리 할 때 심판을 받으리거나 아니면 원투투리 할 때 내가 화해를 시켜서 이분들에게 행복을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때부터, 오늘부터 우리 집에 개그맨이 되겠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제 그 전투를 하려고 그러면 막 뭔가 티격태격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미리 감지를 해. 그 머릿속에서 엄마나 아빠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삐뽀 삐뽀 하고서 머릿속에 딱 알람이 뜹니다. 그러면 빡 거기 들어가서 그 두 분을 이게 하기 전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굉장히 발랄하고 굉장히 엄마 말도 잘 듣고 아빠 말도 잘 들어야 돼. 엄마가 하는 말을 내가 100%다 순종하고 아빠가 하는 말을 100% 순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황 파악을 너무 잘해.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문제에 탁 들어가서 문제 해결을 탁 잘해. 그리고 얘기를 막 하면 이거 듣고서는 솔루션을 탁 제시해. 이런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좋아할까요? 저는 그게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재능이 저 안에 너무 잘 박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브라질에 살 때 이제 마약쟁이들하고도 일을 하고 거짓하고 일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됐었어요. 마약쟁이들은요, 총도 들고 있습니다.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쪽 길과 저쪽 길 끝에서 총을 들고 있고요. 그 사이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밑에서 으글으글 거려요. 그것을 들어가서 걔네들하고 맞짱을 떠도 괜찮아. 왜요?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느 날 제가 이것을 포기하고 나 오늘부터 사람들의 갈등 사이에 안 들어갈 거야 결정을 했어요. 근데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전투력이 강한 부모님 밑에서 우리 형은 도망가는 거. 나는 이런 거 싫어하고 자기의 인생을 따로 가는 걸 선택을 했고 우리 누나는 그냥 구석에 있는 걸 선택을 했고 나는 개입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뭘까요? 성향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그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나의 꿈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 지지도 이거 싫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막 미용 같은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나 근데 어깨 아파 죽겠어. 나 이거 정말 싫어. 이제 안 할 거야. 그런데 왜 그 허구하게 많은 일들 중에서 난 그걸 선택했을까?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좋아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꿈을 선택한다, 찾아낼 때는 뭐냐면 내가 현재 잘하고 있는 것, 그것을 찾아보면 나의 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 상상을 해. 오늘 만난 분이 끝나가려고 이제
저거 이거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좀 일찍 나오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꿈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꿈 얘기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이 그 큰 집 짓거 설계도랑 이런 거 막 얘기하셨는데 나도 있잖아요. 설계도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사업에 대한 비전과 사업을 큰 사업을 해서 어떤 영역의 사장까지 되게 하는 것을 자극을 막 하고 있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것도 좋은데 나는 큰 집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잔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나는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주에 그러면 조감도를 한번 그려오세요. AI를 가지고 하고서는 AI를 가지고 조감도를 그려오기로 했어요.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머릿속에서 그냥 혼자 상상할 때마다 꼭 거기 가서 상상하는 게 있어요. 그 상상하는 것. 그리고 내 눈이 항상 쫓아가는 거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꽃꽂이라든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은 집에 가면은 이렇게 막 뭐 꼼지락꼼지락 뭐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자세히 보시면 아 나는 달팽이가 자기 집을 짓듯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의 연장선이 나의 꿈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더 키우고 그것이 더 크다면, 그것이 더 잘 됐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다면 이것은 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찾아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왜 꿈을 찾아야 되냐면 꿈이 있어야 내가 일을 하는데 동기가 부여되고 그 꿈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가 있어야 그래야 내 삶이 그쪽으로 방향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5가지 패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체적이고 절실한 꿈을 그려야 돼요. 구체적이고 절실한 꿈을 그려야 되는데 이 구체적이고 절실한 꿈이 만약에 없다면 지금이라도 이 꿈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공력을 들여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 그런 저는 제 삶이 6개월짜리 삶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외부의 환경에서 이것을 도와주지 못하면 나는 포기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개월 하고 나면 실증을 내게 돼요.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하나씩 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나의 꿈은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것이어야 된다. 그것을 찾는데 저는 혼자 하니까 한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애터미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 안에서는 그것을 찾아가는 게 쉬워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근데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 해서 우리 저 애터미 보니까 그 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 적는 것도 있고 내가 잘하는 거 적는 것도 있고 적는 거 있어요. 그걸 적고 지우고 적고 지우고 적고 지우고 적고 지우고 하면서 완성된 꿈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지 않으면 나는 성공이 안 됩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꿈이 없으면 성공이 안 돼요. 꿈이 바뀌면 나는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 원스이란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더원스의 2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원래 우리가 어릴 때는 그냥 어떤 한 가지를 딱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만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어떤 것까지 했냐면 우리 친구들이랑 중학교 때 자 이제 수업 시간에 모두 다 앉아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랑 나랑 시합을 할 건데 수업 시간에 움직이면 지는 거야. 움직이면 라면 사줘야 되는 거야. 딱 앉아가지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야. 이게 뭐냐면 끊기를 이거 움직이지 않는 한 가지만 하는 것을 기르기 위해서 딱 해요. 어쩔 때는 학교까지 걸어가는 30분 걸어가야 되는데 한 손으로만 가방 들고 가기. 이렇게 일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더 원싱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흔들리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냐? 이 흔들림이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흔들렸던 것을 그 흔들림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좌우로 요동치던 것을 이 요동치는 것이 요동을 줄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요동하다가 두 번째는 이렇게 요동하다가 세 번째는 이렇게 요동하다가 네 번째는 이렇게 요동하다가 마지막에는 제자리에서 막 떠는 거예요. 근데 이 요동치는 것을 어떻게 잡냐? 어떻게 잡냐면 꿈이에요. 방향. 여러분들과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할 거예요. 그것은 정상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흔들리는 건 정상이야. 그런데 이 흔들리는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왜 흔들리지? 흔들릴 때 방향이 왜 자꾸 옆으로 가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는 내가 애터미를 하는 게 좋았다가 언제는 싫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애터미라는 곳에서 왜 계속 지속하지 못하고 가다 멈출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방향의 문제라. 방향성의 문제이고,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끝이 어디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흔들림도 방향을 만약에 분명히 정했다고 한다면 이 흔들림의 폭이 제가 이쪽으로 갔을 때 쳐다보는 것과 저쪽으로 갔을 때 쳐다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흔들림의 폭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향 때문에.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이렇게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시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꿈이 무엇일까? 나는 꿈을 무엇일까? 나는 죽을 때, 죽을 때 이것을 했을 때 정말 죽어도 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존슨앤존슨 얘기 자주 하는데 우리 한국에도 어느 날인가 이런 그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유행이냐면 회사가 회사 목, 회사 목적 설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즘은 회사 딱 들어가면 회사 목적 기술돼 있고, 비전 적어져 있고, 그다음에 목표 적어져 있고, 그다음에 해야 될 사명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가 옛날에 타이레놀을 만든 거 아시죠? 타이레놀을 어떤 아이가 먹고 죽었어요. 이게 타이레놀을 만든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어요. 근데 딱 죽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그 타이레놀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미국 전역에다 다 깔았어요. 그런데 먹고 죽으니까 이 타이레놀을 다 수거해서 거기엔 독극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려면 그 당시 존슨앤존슨이 가지고 있던 자산이 풍비박산날 만큼 회사가 폐업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런 돈이었는데 이사회에서 이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회사가 망하는 상황이니까. 그때 이제 은퇴했던 회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회사에 목적 진술서를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거기 목적 진술서가 뭐라고 되냐면 존슨앤존슨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고 목적 진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회사가 무엇을 꿈꾸고 있냐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약을 만들고 약을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고 꿈을 꿨는데 자, 우리 약을 먹고 사람이 죽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모두가 네, 그렇게 답을 해요. 그러면 회사가 망해도 되죠. 왜 되죠? 회사의 목적이, 회사의 꿈이 사람을 살리는 건데 그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약이 사람을 죽였다면 회사는 존립하면 안 돼. 요게 꿈이에요. 그래서 약을 다 수거했습니다. 여러분, 쳐보면 나와요. 8개가, 그중에서 8개의 독극물이 들어있었는데 외부에서 그걸 집어넣었다는 증명이 됐어요. 아직도 미제 사건이에요. 누가 했는지 짐작을 하는데 증명을 할 수가 없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존슨앤존슨 어떻게 됐어요? 망하죠. 경제적으로 망하게 파산이 될 상황에서 이것이 뉴스에 나오니까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일인데 존슨앤존슨 살리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을 살려요. 우리의 꿈은
꿈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는 목적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게 꿈이에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가 돼야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한길 회장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박한길 회장님의 꿈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각을 경영하고 믿음이 그렇게 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회사를 만들 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해야 되라고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을 바꿔서 정말 존재하지 않는 어떤 네트워크의 방식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해도 큰 회사를 만들 수 있고 정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도 진짜 냉방에서 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부유하게 해주겠다고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어요. 뭐예요? 그 사람의 꿈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겠다. 근데 그 도구는 네트워크일 뿐이에요. 그 도구가 애터미일 뿐이에요. 그분이 지금 딱 놓고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애터미와 같은 회사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 정도가 되는 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나의 인생에서 정말 이거 하다 죽어도 괜찮아 하는 꿈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그 꿈 얘기를 잠깐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 만약에 여러분 앉아 있는 분이 세 명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의 꿈이 아,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고 배부르게 못 먹어도 상관없고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도 상관없고 나는 그냥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내 마음에 평안하고 그냥 갈등이 없는 삶을 사는 게 내 진짜 꿈이야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가세요.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당신은 지금 산으로 가셔서 스님이 되시든지 아니면 도인이 되시든지 교회는 가지 마세요. 목사는 하지 마세요. 목사는 그런 것과 멀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지 마시고 아니면 저쪽 그 어디야 그 히말라야에 있는 네팔 그쪽 가가지고 그쪽에 공부를 좀 하세요. 왜? 그분의 꿈이 그거니까. 만약 여러분의 꿈이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우리 가족에게 집도 좀 사주고, 벤츠로 타고 다니고 싶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또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런 것이 나의 꿈이야. 내가 이렇게 하고, 정말 내가 죽을 때, 야, 아들 와봐. 너 20억 딱 써주고, 마누라, 마누라 내가 죽었으니까 애터미 다 가져. 이렇게 딱, 나 임페리얼이잖아 하고 딱 주고, 이렇게가 나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애터미를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는 자동차 타는 게 너무 좋아. 그럼 뭘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버스 운전사가 되든지, 그죠? 아니면 자동차 레이서가 되든지, 아니면 애터미를 통해서 자동차를 사가지고 매일 자동차를 바꾸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방향 짓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들 애터미가 꿈이 돼서는 안 돼요. 애터미는 도구일 뿐이에요. 애터미는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애터미가 아니어도 이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 꿈을 찾아야 됩니다. 찾았는데 애터미가 요거 했을 때 이 꿈을 이루는데 가장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애터미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그래요. 저는 100명의 백만장자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런데 무일푼인 제가 지금 해외에서 다시 한국으로 이민 온 지 7년밖에 안 된 제가 60이 된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찾아보니까 애터미처럼 쉽게 100명의 백만장자를 만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내 밑으로 세일즈 마스터 100명만 만들면 애터 100명의 백만장자 만든 거예요. 그럼 임페리얼 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성공의 5가지 패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책을 썼어. 애터미에서 제가 조금 높아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타 마스터 정도 됐다 쳐봐요.
그래서 내가 딱 올라가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성공의 패턴을 썼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 10,000권은 팔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꿈꾸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꿈꾸는 게 뭐냐면 나도 박한결 회장님처럼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여 회사에 모델이 있어. 저는 어디 갔는데 세미나 갔는데 세미나 끝에 마다 자기가 믿는 종교 얘기를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회사 같아?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것이 이 애텀이라는 도구 안에서 내가 했을 때 빨리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생기니까 제가 애터미를 공부한 거고, 그럼 애터미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빨리 될 수 있을까를 공부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100만 값 하기 전에 4개월 정도를 공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애터미는 이런 사업이네. 애터미는 이렇게 해야 빨리 가겠네. 아, 그리고 또 국장님이랑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확신이 더 생기는 거예요. 더 생기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미쳐 돌아가는 거죠. 나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합시다. 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낼게요.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애터미에서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다면 애터미가 잘못됐다. 애터미에 뭘 고쳐야 되겠다.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꿈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 내 꿈이 지금 바로 가고 있어? 난 내 꿈을 가지고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니? 이 질문을 해야 돼. 그리고 그 꿈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려놓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거기에 맞는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책 중에 원칙이란 책이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것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회사는 회사가 어떻게 어떠냐면 극단적인 솔직함, 극단적인 투명성 이것을 강조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조금이라도 거짓이나 술수를 빌으면 바로 잘립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투명성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 회사를 만드는데 가능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사업에서 성공을 하고 가고 있다. 그것은 나의 꿈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꿈을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정했을 때 나는 성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꿈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그 꿈에 의해서 나의 시간이, 나의 삶이 만들어져요. 제가 제주 와서 5시간 정도 알바를 합니다.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애터미만 합니다. 그 다음에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된다면 애터미만 합니다. 그럼 애터미만 할 때 뭘 하겠어요? 저는 여기서 365 하니까 365 얘기밖에 안 합니다. 저는 꿈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명함에 그 비타민 C 한 것도 6개월 안에 300만 원 법시다. 이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나는 100명의 백만장자를 만들어야 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애터미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행동의 모든 것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루의 계획, 일주일의 계획, 그 다음에 1년의 계획, 6개월의 계획은 그 꿈에 의해서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안 해요. 어쩔 때는. 우선순위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저는 오늘도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달려오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애기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데리러 와. 그랬더니 밥을 먹다가 놓고 날 데리러 왔어. 나 몰랐어. 그 날 데리고 여기 왔는데 보니까 밥을 또 먹어. 그래서 밥 먹다 온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왜요? 그 사람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내가 애터미 안 가고 다니니까 전화하면 와주는 거예요. 고맙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엔 대가가 지불돼요. 근데 꿈이 약하고 꿈이 흔들리잖아요. 꿈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도 안 생기고 대가 지불도 안 됩니다. 그리고 끈기예요. 끈기는 뭐냐면 전문성입니다.
저는 365에 대해서, 오만 PB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원고 없이 2시간, 3시간, 4시간 강의할 수가 있어요. 그냥 칠판을 놓고 거기에서 그냥 피라미드 그립니다. 쫙쫙쫙쫙 그리면 밑에 적어도 64개 피라미드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거기에서 플랜을 적어 나갈 수 있어요. 외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 365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겠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우선순위가 생기고 공부가 하게 돼요. 여러분들 왜 공부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내 꿈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왜 아직도 애터미의 그 수당 체계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줄 아세요? 꿈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도 애터미를 말을 하려고 그러면 네트워크 하면은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꿈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네,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공부해보지 않은 거예요. 꿈의 문제예요. 꿈이 분명하면 넘어갑니다. 넘어가져요. 넘어가지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이 생겨요. 끈기는 전문성이에요. 내가 전문가가 될 때까지, 그 영역의 전문가가 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오냐? 꿈에서. 그 다음에 꿈이 아무리 좋은 거래요. 아파서 그냥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2시간 강의하면 지쳐가지고 4시간 누워 있어야 돼. 내가 가서 하룻밤 밤새도록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들어 누워야 돼. 그러면 사업 안 돼요.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네팔에 있는 어떤 분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14개 봉우리를 1년 만에 다 돌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1년 만에 세계 최고 높은 에베레스트부터 해가지고 산을 다 정복을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요. 자기 몸을 1년 전부터 가꾸더라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운동을 해요. 그리고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꿈이 없었다 치잖아요. 그럼 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어요. 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쇼트 많이 보는 사람이 있다 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 사람들과 센터 가가지고 얘기하는 시간 많아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꿈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꿈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그 꿈이 생각만 해도 내일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으로. 제 성공의 5가지 패턴. 첫 번째, 구체적인 꿈. 구체적인 꿈. 두 번째, 구체적인 꿈은 우선순위에 집중. 우선순위에 집중. 세 번째, 대가집을. 네 번째, 끈기, 전문성. 다섯 번째, 건강. 그래서 저는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이고 절실한 꿈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하루가, 여러분들의 일주일이,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한 달이 정해져서 방향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어마무시한 아이디어가 올라와요. 이렇게 한 번 하고 끝나고 가잖아요. 5만 PB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저는 5만 PB 하지도 않는데 5만 PB의 기적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가 머릿속에 나오고 있어요. 왜요? 꿈 때문이에요.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주시면 하셔도 됩니다.